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7일 밤 10시 15분입니다. 자, 오늘도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가게, 우리 사무실이죠. 우리 사무실이 오늘 휴업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좀 확진자분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 좀 휴업을 했는데 몇 분이 좀 발생이 돼서 그래서 오늘 이제 출근을 좀 늦게 했고요. 오늘은 저는 주식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아까 좀 주식 매매를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오전에 제가 댓글을 남겼나요? 네. 아직 시장이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중간중간 단타라도 치고 싶어서 들어가셨던 분은 오늘 같은 날은 좀 손실이 많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심리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기계처럼 우리 뭐죠? AI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자꾸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개인들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자기 마인드를 다스리기가 참 힘듭니다. 주식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시장이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여러분 바닥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시장은 바닥일 가능성이 1차, 2차를 말씀드리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죠. 환율을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당분간 1210원에서 1220원 요 구간의 박스권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 친구는 에너지를 모은 뒤에 한 번 더 2220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러면 코스피는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아직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매매를 하시고 싶다면 짧게 당일 매매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어제 제가 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조금 반등 주면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 놓으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이 실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뭐 환율은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1210원에서 1220 행보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아침에는 갭으로 떠서 갔다가 아침에 갭 하락이었나요? 예, 잠깐 갭 하락했죠. 그러다 장중에 꼬리를 딱 올렸다가 내렸는데 코스피도 지금 파동을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인데 이 5파가 작으니까 쌍봉을 만들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쌍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하락을 하였는데 1파 하락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2파 상승 구간이죠. 제가 요 구간 저녁에 이날 저녁에 제가 요때죠. 제가 환율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갭 하락했지만 역시 장중에 반등이 들어왔고요. 종목별로요. 이틀 동안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오늘 다시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캔들을 깨는 음봉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하락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파동을 봅니다 하면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구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3파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시 3파 하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4파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그 반등 이후에 다시 5파 하락이 남았습니다. 단 제가 보기에는 1파 하락이 너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 3파 하락과 5파 하락은 1파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3파 하락 구간입니다. 코스피는요. 자, 환율은 아직 1220원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22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의 파동은 3파 하락 구간입니다. 그리고 환율의 주봉을 보시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구간인데요. 이번 주가 내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3파가 오늘 내일이 음봉이 이번 주에 음봉이 나와야 다음 주에 양봉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요. 자, 일단 지금은 바닥에 넣은 구간이 아니죠. 자, 바닥에 넣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섣부르게 단타 치러 들어가다가는 오늘 또 손실이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어깨, 헤드 앤 숄더 행을 만들었는데 왼쪽 어깨보다도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높게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왼쪽 어깨보다도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낮았으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도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른쪽 어깨가 더 높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낫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요, 일단 1970포인트까지는 하락을 좀 열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1970이라는 요 지수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구나 라 정도로만 보고 계시고요. 그 2000선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또는 뭐 2030에도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1970까지도 하락을 열어 두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메모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메모를 좀 하시죠. 자, 종목을 보시면요, 또 우리가 지수로만 가지고 환율로만 가지고 우리가 또 정확하게 체킹이 안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또 종목별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게 또 종합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주로 시장을 많이 볼 때나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때는요, 물론 뭐 시장을 볼 때는 환율 동향과 이런 거 차트를 다 보지만 보조지표도 종목도 물론 차트나 보조지표 다 보지만 또 제가 다른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건 제 축입니다. 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매를 좀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감들은 다 있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한 3년만 지나도 그런 감들이 저절로 생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감이 얼마나 뛰어나냐라는 것도 있고 얼마나 경험적인 게 많으냐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남들한테 나는 감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내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 김한진 박사라고 저 경제학 그 쪽에 정근사에 근무하시는 분 있죠. 잘하시는 분. 그분이 저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회자가 어떻게 그리 잘하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감으로 많이 한다고 80%는 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정건사나 이쪽에 그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대부분 다 감으로 많이 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분들도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 감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문제죠. 또 경험도 충분히 쌓여야 되고요. 주식은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무작정 감으로만 달려들었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이 들어왔다면 그 감이 내가 보는 차트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이 감하고 일치가 되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신흥 SEC를 여러분께 그때 지난번에 신흥 SEC가 잠시만요. 네, 이 종목이 요 자리에 있을 때요. 그때 코스피가 막 이제 하락 초기 이제 막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께 신흥 SEC가 45,000원 막 4,000원 5,000원 하고 있을 때
신흥 SEC가 42,5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전기차는 좀 1차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고 바닥이 놓을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라고 그때까지는 매수하지 말라라고 제가 전기차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뭐 유튜브 댓글에도 말씀드렸고 그거는 제가 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42,500원을 딱 보니까 바로 이게 행보했던 자리가 제 이 차트에 보였거든요. 아 그래 맞다. 이 자리는 그래도 일단 1차 지지선은 충분히 되겠구나. 이 자리는 지지기 일단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42,500원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요. 시장이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다시 오늘 이제는 요 1차 지지선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감은 이 종목은 38,500원입니다. 38,500원요.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제가 그 감이 왔는지를 제가 차트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38,500원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감이 왔고요. 두 번째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38,500원까지. 그래서 신흥 SEC는 일단 38,500원까지도 한번 열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요. 일단 좀 매물을 하시죠. 285,000원에서 290,000원입니다. 그 정도 구간이 저는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차트로 보니까 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285,000원에서 290,000원입니다. 요 자리요. 이 자리는 저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뭐 대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한번 머물렀다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이라는 건 뭐 제가 삼성 SDR이 285,000원에서 290,000원 정도 잡아 드렸지만 또 그 전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추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차트상 이 자리가 또 맞고요. 그 전에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는 저는 이쪽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요, 자꾸 단기 매매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수익을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매가 자신이 없거나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최대한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돌아설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돌아설 때는 제가 여러분께 돌아선다라고 사인을 드리고 있고요. 또 1년 동안 1년 이상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돌아설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종목들이 가격이 뭐 한 2, 3% 이상 오르진 않았지 않습니까? 상승 초입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하긴 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질 때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바닥이 나왔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단타 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쥐고 그냥 계십시오. 좀 쉬고 계시고요. 일단 삼성 SDI 285,000원에서 290,000원 정도 요 구간 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흥 SEC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흥 SEC가 325,000원 어쨌든 종가상을 일단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은 38,500원 정도 그 정도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내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일단 5,000원을 살짝 깨는 4,850원 정도 요 정도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가격인데 그 가격까지 오지 않았었죠. 근데 이 종목은 아마도 뭐 4,850원 정도 오면 한번 반등은 들어올 것 합니다. 자, 반등은 들어오는데 파동 한번 보시죠. 1파 상승, 2파 조정,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하락 구간입니다. 지금은요. 만약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은 4,85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 자리 정도 오면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5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오파 파동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오파가 나오면 그 지점 삼성 SDI 가격, 그 다음에 신흥 SEC 가격, 그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시장의 바닥점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자꾸 단타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자신 없으시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여러분께서 단기 매매를 단타를 치시려고 하시면 적어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분봉을 보셔야 되겠지만 일봉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죠. 이 저점, 요 저점, 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도. 그죠? 그러면서 고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을 손절을 어디 잡아야 될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이 저점 시가 부분요. 아니면 저점 자리요. 이 얼마죠? 시가가 5,200원입니다. 저점 5,170원. 적어도 5,200원을 깨게 되면, 자, 5,200원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몸통의 절반 가격을 훼손해 버리게 되면 좀 더 빨리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에코프로베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매매를 했던 잠시만요. 세경하이테크요. 자, 제가 세경하이테크는 어제 종가에 매도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세경하이테크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도 자, 저점이 조금씩 올라갔고요. 어제는 시가가 저점이 상당히 요 몸통의 절반에서 올라갔습니다.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럼 이 종목의 손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가 부분이죠. 이 시가가 얼마입니까? 37,000원입니다. 3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이탈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런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상승장이 아니고요. 상승장에서 내가 매매를 좀 실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만회가 되는데, 하락장에서 내가 매매를 실수하게 되면 그냥 폭 나갈 수도 있고 급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정확하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는 웬만하면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도 1년에 우리가 몇 번씩 이런 하락장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단기 매매를 웬만하면요, 매매가 선수 정도가, 매매가 중수 이상 정도 수준이 아니면 웬만하면 단기 매매 해가지고 여러분 큰 수익 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에 추종을 해서, 시장이 아직 바닥에 안 놓으면 그냥 현금을 쥐고 가만히 계시고, 그냥 제 영상 들으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이제 바닥에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제 저점에서 강력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그러면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냥 현금 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까지 매일 밤마다 제가 찾아뵙지 않습니까? 아니면 급하면 제가 장중이라도 댓글이라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시장을 매매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단타를 좀 먹었다가도 또 좀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 확 빠져버리면 또 손실 봐버리고, 오늘 같은 날은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침에 뛰었다가 막 고잡버리니까요. 자, 제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좀 푹 쉬시죠. 저는 오늘 하루 푹 쉬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자, 이 종목도. 자, 어제 그제 저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 어제는 저점이 올라갔죠. 시가가 올라갔죠. 그럼 요 시가 깨면 바로 손절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시죠.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종가가 이 양봉을 다 덮어버리는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종목도 파동을 보면 하나, 둘, 1파, 2파 상승, 이제 3파 하락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1파 하락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3파나 5파는 좀 이거보다는 좀 길이가 작겠죠. 모바일 언플라이트도 아까 제가 파동을 잘 보시라 그랬죠. 이제 3파 하락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3파 하락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어제 이게 수급을 보신 분들은 기관의 외국인이 양매도가 들어왔고요. 이 기관이 샀던 물량을 어제 그제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까지 팔아버렸죠. 빨리 매도하셔야죠. 아침에 좀 띄워주면. 아침에 1, 2% 떴죠. 이 종목 1250원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 나신 분은 없었겠죠. 만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그죠?
그럼 빨리 팔고 나오셔야죠. 어제 벌써 수급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올라갈 종목 같으면 어제 기관이나 외권 중에 적어도 한 주채라도 샀어야 되는데 두 개 다 팔았지 않습니까? 기관은 이틀 전부터 팔고 있을 거. 힘이 없다는 얘기죠. 자, 가능하면 지금은 신종 코로나 관련주만이 지금은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도 뭐 빠지는 종목도 있고 추세가 꺾인 종목들도 있고요. 또 교육주라든지 이런 뭐 식음료주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은 또 아직도 좀 상승을 중간중간 하고는 있는데 간헐적으로 그런 종목들 뭐 단기 매매 충분히 눌려진 상태에서의 뭔가 이 정도 지점에서 내가 사게 되면 적어도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손절선을 어디를 잡아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를 잡아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샀을 때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쉬고 계십시오. 그게 내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도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주죠. 이 종목도 신종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 종목 뭐 글쎄요 뭐 내일 당장 사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11선 정도요. 14,000원 초반 14,050원 1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거든요. 21선이 13,300원인데 요 11선과 요 21선 사이 요 구간 정도에서 또 한번 또 추가로 좀 한번 기회를 보셔가지고 요 11선과 11선 지지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보초병 띄워 보시고요. 11선이 깨지면서 요 21선 요 중간 지점에서 한번 저점 매수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종목은 21선 요 자리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죠? 저기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정부에서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이 확정이 되면 한번 또 시세를 좀 낼 수도 한 번 정도는 좀 남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내일 당장은 아니고요. 요 11선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지점에서 분할 매수 조금 해보시고 비중 많이 몰빵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그런 데서 넣을 때 되면 한번 또 벙뜸에 한번 파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봐야 돼. 손절선은 제가 보기에는 21선은 당장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선을 깨면 일단 비중을 줄여버리십시오. 손절하십시오. 그냥 무슨 생각하시죠? 종가상 21선 깨면요.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오늘 요 5일선, 11선, 20일선 요 차트를 완전히 깼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차트 모양만 놓고 보면 이제는 반등을 주더라도 요 21선 정도, 요 11선 정도 몰려있는 요 지점 7,847원 요 자리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깼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 해보지만 세력들이란 것은 또 모르죠. 이렇게 차트를 완전히 깨고 나서 이렇게 돌리듯이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7,240원이 저점이었는데 7,2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은요. 이 종목은 좀 재미있는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 추세선을 그어 놓은 게 있는데 네. 7,250원 정도 오면 괜찮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점이 그 자리 근처에 왔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7,850원 정도가 막히는 구간입니다.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재료가 터지지 않는 한은 요 자리를 큰 거래를 뚫지 않는 한은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보고요. 요 자리 7,250원 깨면 이탈한다는 생각으로 네, 여러분께서 장중에 좀 조정이 주면 뭐 짧게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나. 뭐 큰 재료가 들여서 돌파하지 않는 한은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 7,25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한 6,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000원이나 5,9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선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DGC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이 정도 하나 둘, 이 종목도 좀 눌려주고 나면 한 번 더 파동상으로는 한 번 더 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도. 근데 오늘 기간이 좀 특이하게도 좀 들어와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도 좀 눌러지면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 둘. 자, 이 종목도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눌러지면 좋긴 한데 오늘 종가 정도 몰라도 어쨌든 예, 이 종목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분봉을 보시면서 내가 이길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만 매매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파동으로는 여기 보면 30분봉이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끝났고 눌러지고 글쎄요 여기 하나 요 자리를 돌파를 못했죠. 지금 요 어깨 요 자리에 일단 행보했던 자리가 있고요. 요 물량을 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5,560원 요 자리를 좀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될 듯 한데요.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라인이 그래야 터진 자리가 요 자리고요. 요 자리가 5,900~6,000원이죠. 오늘 그 자리 뚫고 왔다가 내려왔죠. 어쨌든 뭐 추격 매수 하지 마십시오. 좀 입을 좀 벌리고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어쩌면 시간에 올려놓고 나서 내일 패대기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중에는 바바박 하면서 올렸다가 또 뺄 수도 있는데 좀 조정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또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좀 특이한 원풍물산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 그 수입 제품 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 이 종목도 같은 같은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DR점도 마찬가지고요. DR점도 엮여 있는데 좀 빠져야 될 듯 합니다. DR점도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DR점도 7,640원 정도 내려오면 몰라도 그전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현혹되지 마시고요. 안 오면 많은 거죠. BC월드 제약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이제 꼬리를 더 길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저는 이미 한번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약에 먹으시려고 한다면 15,500원 정도, 요 11선이 15,700원이죠. 요 정도 구간에서는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뭐 내일 당장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면 그 정도에서 한번 잡으면 한 18,000원 가까이는 한번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려오면 보고 계시다가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수 관련주는 바닥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는 좀 여러분께 충분히 기다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삼성 SDI, 그 다음에 신흥 SEC,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나 모바일 어플라이언트 같은 종목들의 파동 5파까지 확인하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때 남도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신규 매수는 그 지점을 보시면서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께 자꾸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 바닥인가 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 하시는 건데, 제가 추세적인 매매는 절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 당일 매매 외에는요. 그리고 손절선 짧게 잡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참고를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